예, 2월 25일부터랍니다. 이제 2월 25일부터면 이제 100일이 좀 넘었어요. 100일이 이제 조금 넘었더라고요. 근데 한 100일이 조금 넘어가니까 느끼는 점은 이제 내 몸이 내 몸 같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좀 몸을 약간 마음대로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몸을 좀 들어 올리고 싶으면 들어 올리고, 피고 싶으면 피고, 굽히고 싶으면 굽히고, 그렇게 자신의 통제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대상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 그리고 자기 마음을, 몸과 마음을 조금 자기 통제하에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는 그 통제를 완전히 풀어버려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건 나중 문제고, 처음에는 이건 풀어놓은 것도 아니고 통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니까 먼저 조금 통제하에 두는 연습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통제가 되기 시작을 하면 풀어두는 연습을 한다. 그런데 풀어두는 연습이 쉬울 것 같죠? 풀어두는 연습이 소극적인 것 같죠? 풀어두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습관을 멈추는, 통제를 안 하려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통제하지 않고 풀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뒤에 얘기고, 먼저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통제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몸 같은 경우에는 눈에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그것을 어디가 안 좋은지도 잘 보여, 어디가 좋은지도 잘 보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보여, 이렇게 잘 보이는 대상을 가지고 내 뜻대로 어느 정도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데도 100일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100일의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내 뜻대로 완전히 움직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제 내 뜻대로 조금 움직여지더라, 이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음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몸은 보이기라도 하는데 마음은 보이질 않아요. 마음을, 보이지 않는 마음을 뜻대로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여기서 참 막막한 건 이게 뜻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자기 확신이 잘 들지 않아요. 몸으로 하는 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여주면 되는데, 마음으로 하는 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하는 건 몸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으로 하는 일들은 더 오래, 더 지난한 과정을 필요한 일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는 것이나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나 공통의 규칙이 하나 있는데, 공통의 기준, 공통의 능력, 어디에나 적용되는 공통의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균형입니다. 균형을 맞추는 힘. 균형을 맞추는 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 눈에 보이는 대상 가지고 연습할 수 있을 때 이걸 참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 몸을 가지고라도 일단 균형을 좀 맞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요가 자세에는 균형을 맞추는 자세가 사실은 특별히 없어요. 균형 감각을 필요로 하는 자세가 크게 없죠. 이제 날짜가 좀 차면 물구나무도 좀 쓰고 그래야 되는데, 물구나무 이제 섰다 하면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제 이 산자세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이제 딱 어깨 서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고 조율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가 직접적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이 감각을 잘 익혀야 돼요. 이 감각을 잘 익혀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뭐라는 거냐면, 그렇게 자기 몸을 들어 올리는 동작들은 대부분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들어 올리는 동작들을 하기 위한 기본 근력을 만들고 있어요. 몸을 어느 정도 다룬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요가의 어떤 자세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요가의 목적은 어떤 자세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세를 만드는 동안 눈에 보이는 대상을 가지고 연습해내야 되는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감각이에요. 그 감각을 연습을 하면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연습이 됩니다. 마음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긴장과 이완을 균형을 맞추죠. 그리고 자기의 의지력, 주의력을, 관심을 대상에 두는 것과 거두는 것에 균형을 맞춰야 돼요. 너무 관심을 둬도 안 되고, 관심을 너무 걷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자, 몸을 들어 올렸어요. 그럼 앞으로 쓰러질지 뒤로 쓰러질지 균형을 맞추는 것과, 관심을 두는 것과 거두는 것을 균형을 맞추는 것, 뭐가 더 쉬워 보이세요? 몸을 드는 것과, 아니 몸이 앞으로 쓰러질지 뒤로 쓰러질지 균형을 맞추는 건 얼마나 쉬워요. 하기 쉽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명확하냐 이거예요. 딱 균형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꼬꾸라져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마음 쓰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관심을 두는 것과 거두는 것의 균형을 자기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몰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왜 모를까요? 실패하는 순간 얼빠지니까. 실패하는 순간 관심을 너무 뒀으면 둔 대상에게 빠지게 되어 있고, 너무 걷어 있으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관심을 전부 다 걷어서 어디에도 가지 않도록 두고 있는 상태를 부처님은 중도의 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신의 사티를 전부 걷어서 색, 성, 향, 미, 촉법 어디에도 빼앗기지 않고 있는 상태. 깨어는 있는데 다른 대상 어디에도 의식을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를 중도의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연습을 하기 전에는 사띠가 어딘가 다른 곳에 갈 데가 없다라는 것 자체를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주의력을 어딘가에 두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생각에다가 헌납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에게 자신의 통제력을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진짜 연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몸으로 하잖아요. 그럼 물구나무 섰다가 균형 깨지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깨지겠죠.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머리가 깨져서 알게 되잖아요. 균형이 깨졌다라는 걸. 균형이 깨지니까 머리가 깨진다. 그런데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건 진짜 까다로운 거예요. 분명히 균형이 깨졌는데 눈에 보이게 깨지는 게 없어요. 이거는 남들이 지적해 주기도 어려워요. 자세는 카메라 찍어서 봐봐라, 균형 깨지지 않았느냐. 그럼 카메라 보고 깨졌네요. 인정을 해요, 안 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좌선할 때 사티를 놓치지 않았느냐. 그럼 자긴 잡았대요. 자긴 깨어있대요. 지금 이 이마가 거의 바닥에 닿기 직전인데도 자기는 앉았대요. 그런 경우들을 수두룩하게 봅니다. 문제가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몸으로 하는 수행이든 마음으로 하는 수행이든 사실은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중요한 게 바로 균형을 맞추는 힘이에요. 이걸 중도라고도 표현하고 이걸 조율이라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쓰고, 이제 요가 하다 보니까 균형을 맞추는 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이걸 연습하기가 마음을 쓰는 일보다 몸을 쓰는 일이 훨씬 쉽다. 그래서 선요가를 할 때 어떤 특정한 자세가 잘 나오고 그걸 완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고치고 어떻게 하고, 이거는 사은품이라. 1+1 하다 보니까 얻어지는 거. 원래 마음도 균형을 맞추다 보면은요, 수행하다 보니까 정신병이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병이 있잖아요. 뭐 경미한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이 죄책감에 빠져 있는 이 자존감이 낮은 상태부터 시작을 해서 또 특정 상황에서 약간 공황장애 비슷하게 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 약간 미친 것처럼 조울증이 오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또 그렇잖아요. 누구는 산만하고 누구는 어디 잘 빠지고 온갖 정신병들이 있잖아요. 그게 병원 가가지고 진단 안 나오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 우리나라에서 정신병 가는 게 약간 금기시처럼 되어 있어서 정신병원 잘 안 가니까 진단이 안 나오는 거지, 검사해보면 안정적인 안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런데 마음 수행을 하면,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수행을 하면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균형을 잘 맞추는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고쳐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선요가를 할 때도 몸 고치려고 수행을 하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요가의 목적은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 선요가 동작, 몸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자세를 통해서 균형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이 반드시 힘이 됩니다. 어떤 힘이 되냐면 안 보이는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안 보이는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균형을 맞추는 힘이 돼요. 사실은 이걸 할 줄 알아야 어른이요. 삶의 균형을 맞출 줄 알아야 어른이요. 균형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 시간을 쓸 줄도 알고요, 돈을 쓸 줄도 알고요, 마음을 쓸 줄도 알고요, 관계도 맞출 수 있어요.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이것저것을 주기적으로 엉망으로 만들어요. 균형을 맞출 줄 아는가? 이것이 몸과 마음의 수행에도 중요하고 삶에도 중요하고 다양한 면에서 중요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선요가를 하고 있지만 2월 25일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 한 보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 하겠나? 얼마나 하겠나? 100일이 넘어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하겠나? 근데 분명한 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균형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안 보이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걸 왜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샛길로 새게 되어 있어요. 다른 샛길. 자꾸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100일이 좀 넘었는데요. 100일이 넘고 200일이 갈지 안 갈지 300일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눈에 보이는 수행을 가지고 자신의 균형을 좀 잘 맞춰나가는 감각들을 경험해보고 즐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병도 육체의 병도 다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냥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안 돌아오면 죽는 거예요.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돌아오면 건강해지는 거고요. 균형을 잘 맞추는 그런 연습 그리고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